균형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만관유로 가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먼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오늘부터 그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 전에 마지막 거리두기다 이렇게 불리는데 단계 자체는 수도권이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먼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로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오후 6시 전에는 4명, 후에는 2명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제한을 하기도 했는데 예.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두 하나로 통일됩니다. 오후 6시가 사라졌다. 예, 그런 기준이 이제 사라졌고요. 그것만 좀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거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접종자는 4명까지고 앞서서 8명, 10명 말씀드렸는데 네. 이 초과하는 인원들은 모두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접종자는 미접종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2차까지 완료하지 않은 사람. 2차까지 완료하고 2주 2주가 후가 지나지 그렇죠. 않은 사람들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늘어난 곳이 있죠? 맞습니다. 이게 업종별로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수험생들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곳들 자정까지 운영 시간이 늘어났고 또 상대적으로 방역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가 되는 영화관 같은 곳도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좌석 뛰어앉기도 하고 조용히 마스크 쓰고 관람만 하니까 예. 이런 곳들도 역시 4단계에서도 자정까지로 운영 시간이 늘어납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조금 차등 적용이 되는데 예. 수도권은 여전히 오후 10시까지만 허용이 되지만 비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난다고요? 네, 기본은 49명으로 똑같은데 접종 완료자를 201명까지 추가로 참석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치면 이제 최대 210명, 25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예. 미접종자 하객이 많을 경우에는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미접종자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까지 최대 199명 참석하는 방식으로도 예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백신 패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PCR 음성 확인서 받으면은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예. 일단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최근에 확인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더라도 예.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미접종자 기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얀센 백신과 관련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얀센 백신이요? 무슨 네. 내용입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FDA 자문기구가 만장일치로 얀센의 부스터샷을 승인하라고 권고하기도 했고요. 예. 또 몇몇 연구 결과가 이제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얀센 백신의 효과가 좀 많이 크게 떨어진다. 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얀센 백신 이거 이현웅 아나운서도 이거 맞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에 그냥 가는 걸로. 예, 한 번에 완료자가 된다 그래서 예. 전 상당히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았는데 근데 효과가 예, 떨어진다. 시간이 효과가 지날수록. 떨어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14일에 공개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얀센 백신을 맞은 62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예. 올 3월에 88%였던 예방 효과가 한 5개월 지난 8월에 보니까 3% 정도에 그냥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물론 백신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같은 기간에 조사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92%에서 64% 정도로 낮아졌고요. 예. 화이자는 91%에서 50%로 낮아졌는데 이 얀센만 유독 88%에서 3%까지 떨어졌으니까 꽤나 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 맞은 거나 마찬가지네 거의. 그렇죠. 그럼 예. 부스터샷
반드시 맞아야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얀센 백신도 코로나 19 확산이 그때 당시에 좀 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2차 접종 형태로 나왔을 텐데 예.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백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1차 형태로 나왔었던 거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빠른 추가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얀센 백신을 맞고 난 2개월만 지나더라도 예. 추가 접종을 하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네, 뭐 다행이라면 우리나라도 이미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12월 이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얀센 접종자가 추가 접종을 이제 모더나로 할 경우에 항체 수준이 15일 뒤에 76배까지 증가를 했고요. 예. 화이자로 추가 접종을 할 경우에는 35배, 그리고 얀센 이렇게 같은 얀센으로 추가 접종을 할 경우에는 4배 상승했다는 결과도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도 그래서인지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얀센. 그러면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도 이게 부스터샷 빨리 맞아야겠습니다. 네, 일단 12월 이제 근처가 되면 아마 추가적인 구체적인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네. 그거 보고 모더나나 화이자 이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반응관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 시끌벅적한 인천국제공항 소식입니다. 시끌벅적하다 인천공항이 네. 무슨 얘기예요?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출입국한 몇몇 분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예. 먼저 이제 출국한 사람을 보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인데요. 예. 예정대로 지난 16일 오후에 출국을 했고 네. 그동안 관심을 많이 모았던 뭐 기자회견 혹은 진심 어린 사과 이런 게 나올 것이냐 이런 관심이 모였는데 예.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표정은 좀 다소 어두운 모습이었는데 함께 공항에 나온 어머니 김경희 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고개 들고 당당히 걸으라면서 소리치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김경희 씨가 뭐 그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준 건 없지요? 예, 그 김경희 씨가 추가적으로 약간 언론을 믿지 않는 듯한 그런 태도도 보였는데 예. 아무도 자신이나 자매들에게 진실을 묻는 기자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한편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뭐 당시 그 인천공항에서 인터뷰는 없었지만 예. 출국 전에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의 말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지는데 예.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배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스에 도착했죠? 예, 도착했고요. 예. 도착한 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 앞으로 활동할 테살로니키 구단의 SNS를 보니까요. 쌍둥이 자매가 환영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예. 특히나 여기서 이제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V자를 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는데 이걸 보고도 또 누리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저께 쌍둥이가 자매가 나갔고 네. 근데 오늘 또 새벽에 북적했죠 인천공항이? 예, 오늘 남욱 변호사가 입국했습니다. 예.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죠. 예. 예, 미국에 체류 중이다가 이제 오늘 새벽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자신이 아는 선에서는 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짧은 답을 남긴 채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찰 수사관들이 데리고 갔죠? 예, 맞습니다. 검찰이 공항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 바로 체포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 공여나 횡령 같은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많은 관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